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의 이제 후반부 이를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공정에서 저희가 컨벤셔널 패키징의 이제 프론트엔드를 살펴보았고요. 프론트엔드 공정의 이제 마지막은 와이어 본딩과 플립십 마운트 공정을 통해서 이제 인터커넥션을 형성하는 공정이었는데요. 그 형성을 결국에는 저희가 PCB 기판이라는 곳에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을 저희가 PCB 레벨 패키징이라고 부르는 게 이 백엔드 공정에서부터는 후반부 공정에서부터는 이제 PCB 단위로 공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CB를 이제 기판으로 활용을 해서 PCB 레벨 단위로, 즉 PCB 단위 공정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후반부 공정에서 가장 먼저 이제 진행이 되는 공정이 몰드 공정인데요. 몰드 공정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의 저희가 반도체 패키지인데 이 검은색인 이유는 EMC라는 소재를 이제 넣었기 때문입니다. EMC는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이고요. 이러한 이제 몰드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트랜스퍼 몰드라고 부르는 방식과 컴프레션 몰드라고 부르는 방식이 가능한데요. 트랜스폼 월드의 경우에는 EMC를 옆에서부터 이제 넣게 되고요. 어떻게 넣냐면은 PCB를 이제 금형이라는 곳에 위치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EMC를 주입을 하게 되면 EMC가 이제 차 나가겠죠. 그리고 차 나가면서 저희가 열을 금형에다 이제 가하게 되면은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 고분자는 열 경화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굳는다라는 원리이고요. 컴프레션 몰드 같은 경우에는 EMC를 금형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PCB 기판을 거기에 투입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몰드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컴프레션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희가 이제 압력을 가한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트랜스퍼 몰드의 경우에도 몰드 소재를 이제 채워 넣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압력이 가해진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과 압력을 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드 공정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우선 살펴보기 전에 이제 얘가 실제 EMC이거든요. EMC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 둘 다 이제 고체 형상이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러한 이제 그 태블릿 형태의 EMC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뉴얼 형태, 즉 이제 알갱이 형태의 EMC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EMC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게 뭐 뒤에서 성분을 더 소개를 드리겠지만 에폭시 고분자가 사실 주는 아니에요. SiO2 필러라고 부르는 애들이 약 70에서 80% 정도 들어가 있고요. 에폭시 고분자는 사실 10% 내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SiO2 필러라는 애들이 더 중요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 SiO2도 에폭시 고분자도 사실은 둘 다 검은색은 아니에요. 근데 검은색의 이제 색상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활용을 해주는 소재가 블랙을 만들기 위해서 카본 블랙이라고 부르는 소재를 써주거든요. 이 카본 블랙은 그 탄소로 이제 만들어진 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은색의 이제 탄화가 된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얘네들이 넣어줌으로써 검은색으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뭐, 검은색으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쨌든 PCB에 이렇게 와이어 본딩과 그리고 플랩칩의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거기를 이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를 통해서 몰딩을 진행을 하면 이제 덮어주게 되는 거죠. 덮어주게 되면은 내부에 이제 칩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사실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드 공정이 끝나고 나면은 마킹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안에 이제 어떤 칩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표기를 해주게 되는 공정을 또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몰드 공정의 이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칩의 보호입니다. 이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 내부에 필러라고 부르는 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SiO2 필러들이 결론적으로는 칩을 보호를 해주고요. 뭐 칩의 보호도 있고 칩의 보호를 해주면 결론적으로 신뢰성이 이제 확보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은 사실 방열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필러라고 부르는 소재들이 금속 산화물 같은 그런 소재, 무기물이기 때문에 이제 열을 이제 전달, 이제 IC 칩에서 발생하는 열들을 바깥으로 이제 방출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이제 함께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랜스퍼 몰드와 이제 컴프레션 몰드 중에서 트랜스퍼 몰드의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텐데요. 이 가운데가 IC 칩이고 이 전체가 이제 PCB 기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EMC를 트랜스퍼를 통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끝에서부터 이렇게 차 나가겠죠. 차 나가서 실제로 몰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칩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요. 이 몰드가 이제 완벽하게 칩을 보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몰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와이어 본딩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왜냐면은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몰드만 진행하면 끝나요. 그런데 플렉칩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몰드만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뭘 또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랩칩 같은 경우에는 언더필이라고 부르는 소재를 이제 또 활용을 해줘야 돼요. 언더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제 저희가 솔더 범프를 플랩칩에서 만들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칩이 존재하고 패턴면이 존재하고 그리고 솔더 범프가 각각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솔더 범프를 PCB의 패드 쪽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줄 거잖아요. PCB 패드에다가 제가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리네요. 그러면 이 숄더 범프 틈 사이들이 이제 비어 있단 말이죠.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메꿔주는 언더필이라는 소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범프가 막 금방 다 부서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언더필도 사실은 그 EMC와 소재가 거의 동일합니다. 에폭시가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필러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언더필 같은 경우에는 솔더 범프와 같이 조그만한 틈 사이를 이제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러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아요. 필러의 크기가 훨씬 더 작다는 거는 이제 고체 형상이 아니라 액상으로 언더필을 이제 소재를 제조를 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플랩칩 같은 경우에는 몰드를 진행을 하기 전에 이 언더필을 채워 넣는데 어떻게 채워 넣냐면 캐필러리 방식으로 모세관 현상을 활용을 해서 채워 넣습니다. 즉 액체의 언더필을 숄더 범프 주변에다가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범프들 사이로 이 액상들이 딸려 들어가면서 메꿔 넣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언더필이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숄더 범프 사이들이 다 보호가 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에폭시 모든 컴파운드를 이제 위에 얹어가지고 칩을 보호를 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언더필 소재에 들어가는 이제 실리카 필러를 살펴보면은요, EMC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단위로 굉장히 크거든요. 큰 애들은 뭐 한 10마이크로 이상도 이제 그런 그 실리카 필러들이 활용이 되는데요. 언더필용으로 활용이 되는 실리카 필러들 같은 경우에는 나노 단위 수준으로 굉장히 조그만해요. 조그만해야지만 솔더 범프 사이를 파고들어서 얘네들이 그 내부까지 다 침투해서 촘촘하게 이제 다 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물성 자체가 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앞서서 봤었던 캐필러리 언더필이 처음에 언더필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몰드를 진행을 하는 2단 공정이었다면 얘네들을 1단으로 줄이는 방식이 또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머프라고 부르고요. 몰디드 언더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몰디드 언더필이라고 부르는 소재를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셔도 이 언더필에 들어가는 실리카 필러의 크기가 작다면은 얘네들의 물성이 사실은 커다란 EMC보다는 더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칩의 윗면을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언더필 소재들을 칩의 윗면에서 놓는다라고 하면은 칩의 보호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하이닉스가 지금 MRMUF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MUF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이닉스는 HBM의 몰드와 언더필을 동시에 채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디드 언더필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캐필러리 언더필에서 액상 주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모식도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언더필 소재들을 솔더 범프의 작은 틈 사이에 이런 틈 옆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내부로 딸려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저희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모세관 현상은 굉장히 쭉 옆에다가 저희가 액상을 놓게 되면 그 좁은 틈에 타고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저희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몰디드 언더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MUF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간단해요. 그냥 1단 공정이거든요. 캐필러리 언더필은 저희가 2단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해야 되지만 몰디드 언더필 같은 경우에는 플랩칩 마운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언더필 소재를 써가지고 위쪽까지 한꺼번에 몰딩까지 같이 끝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MUF 소재라는 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SiO2 필러의 크기가 다른 애들을 사실 거의 한 종류로 만들어가지고 이 위쪽까지 한꺼번에 채워놓고 사이드도 같이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언더필은 원래 여기 하단만에 보호해주는 것이지만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언더필 소재를 써서 몰드의 역할까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소재의 설계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가 나믹스라고 부르는 이제 일본 회사이고요. 이 몰드드 언더필을 사실 제대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정을 세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 HBM은 그런 것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점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몰드 공정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공정은 마킹 공정입니다. 마킹 공정, 제가 처음에 이제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마킹이 이제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근데 마킹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몰드가 끝나고 나면은 실제로 이 내부에 어떤 칩이 존재하는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새길 수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QR과 이제 바코드라는 거를 새기게 돼요. 그러면 QR과 바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칩인지를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에 납품을 했을 때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 반도체라는 게 얘네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 전기를 흘려봐야 되는데 모든 공정에서 전기를 다 흘려서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QR과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반도체 패키지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마킹 같은 경우에는 EMC 표면에 이렇게 레이저를 통해서 실제로 각 회사들이 이제 요구하는 그러한 어, 그러한 뭐 도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름이라든지 코드네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제품에 대한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새겨넣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도 마킹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SSD를 이제 뜯었고요. SSD 내부에 보면은 당연히 뭐 이렇게 낸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컨트롤러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제 낸드 같은 경우랑 또 이 반도체 패키지도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보이는 거를 저희가 QR코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QR코드를 뭐 QR 체커 혹은 바코드 체커라는 앱을 통해서 이렇게 찍어보게 되면은요. 알 수 없는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뭐 숫자라기보다 문자와 숫자의 조합이 나오는데, 이거를 저희가 라트 넘버라고 부르고요. 라트 넘버라는 거는 거의 모든 제품의 산업에서 다 활용이 돼요. 근데 이 라트 넘버가 똑같다라는 거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라는 뜻으로도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라트 넘버는 제품으로 치자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킹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PCB 하단에 솔더볼을 붙여주게 됩니다. 솔더볼을 붙여야지만 볼그리드 어레이 타입의 어떠한 반도체가 패키지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뭐 이런 회사들은 다 솔더볼을 활용을 해줍니다. 리드 프레임처럼 지네다리 타입을 쓰는 게 아니라 PCB 하단에 인출 통로로 솔더 범프를 활용을 해주고요. 숄더 범프의 개수가 리드 프레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높은 반도체 패키지를 BGA 타입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BGA 타입의 성능을 또 높이기 위해서 솔더 볼의 개수도 점점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솔더 볼은 결국엔 PCB 하단에 이렇게 붙는데 솔더 볼이기 때문에 사실은 SNAG가 이제 메인을 이루고요. 솔더 범프랑 비교를 해보면 솔더 범프는 구리 기둥이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SNAG라고 부르는 뚜껑으로 이런 솔더를 캡처럼 이제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솔더 범프를 이제 붙이게 되는 공정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더 볼을 이제 붙이는 공정을 저희가 솔더 볼 어태치 공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또 플럭스를 써주게 돼요. 왜냐면은 이 PCB의 구리 패드가 그 패턴면에 대응하는 쪽에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솔더 볼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 쪽에도 당연히 또 똑같이 뚫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솔더 볼이라고 부르는 애들을 접합을 시켜주기 때문에 당연히 금속 간 결합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열을 가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열을 가할 때 결국에는 플럭스를 써야지만 두 개의 금속이 또 잘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플럭스를 도포해주는 과정을 보면 또 스텐실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 플럭스를 이렇게 스퀴즈해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스텐실을 이제 떼게 되죠. 그리고 숄더 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붙이고 난 다음에 열을 가해요. 리플로우를 가하면은 얘네들이 녹으면서 구리 패드와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약간 남아있는 플럭스 같은 애들은 뭐 수세라든지 세정 공정을 통해서 이제 닦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공정을 저희가 솔더 볼 어태치 SBA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숄더볼 어태치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PCB 하단에 숄더 볼들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서 패키지는 거의 완성이 된 거거든요. 완성이 됐지만 얘네들을 개별화를 해야지만 하나의 패키지로 이제 저희가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블레이드 소잉을 통해서 패키지들을 하나하나 개별화를 해주고요. 앞에 이제 소잉과 뭐 헷갈리기 때문에 패키지를 소팅을 한다 혹은 패키지 싱귤레이션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요. 소팅 같은 경우에는 솔트를 저희가 영어로 말하면은 하나의 종류, 분류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팅이라고 하면은 하나하나로 이제 만들어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른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PCB가 두껍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이제 블레이드 속 물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패키지를 개별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별화가 된 패키지가 있으면은요, 당연히 얘네들을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지만 정기적으로 얘네들이 잘 동작해야지만 당연히 양품이겠죠. 그리고 어떠한 공정 중에서 불량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저희가 정기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싱귤레이션이 된, 즉 개별화를 시킨 패키지들을 저희가 트레이라고 부르는 곳에 담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의 종류도 패키지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트레이의 크기들이 다른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트레이의 패키지들이 담겨서 테스트 공정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제품이 출하게 되기 전까지는 패키지들은 트레이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패키지 테스트 공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패키지 테스트 공정은 저희가 반도체 패키지에 전기를 흘려보는 공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흘리냐면 패키지 테스트 소켓이라는 곳에 패키지를 넣게 되고요. 테스트 소켓을 저희가 분해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솔더 볼에 닿을 수 있는 프로브 핀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이 테스트 소켓 내부에 무수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뚜껑을 닫거나 뭔가 외력을 가하게 되면은 아래쪽에서부터 프로핀이 딱 튀어나와서 솔더볼에 달라붙는 이러한 구조로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소켓들의 패키지를 넣고 뚜껑을 닫거나 뭐 이런 뚜껑이나 이런 뚜껑을 닫게 되면은 프로핀들이 튀어나오면서 솔더볼 쪽에다가 닿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전기를 흘리게 되면 얘네의 동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테스트 소켓도 당연히 한 개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얘네들을 모듈화를 시켜서 테스트 보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 설마 얘네들 막 몇백만 개, 몇천만 개 이 패키지들 얘네들을 다 테스트를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부 다 전수로 다 정기적인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테스트 공정의 이제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테스트 공정의 이제 목적은 결론적으로는 신뢰성을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뢰성 중에서도 칩이 당연히 망가지지 않는 거는 저희가 뭐 몰드를 통해서 아니면 PCB 기판을 붙이는 걸 통해서 뭐 소재적으로 이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여기서 말하는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속도, 실제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됐는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온도별 테스트, 속도별 테스트, 전기 동작별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문제가 없는 제품들만 신뢰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부르고요. 온도별 테스트는 당연히 고온과 저온, 뭐 저희가 정해놓은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영하 몇 도에서 동작할 수 있고 고온의 몇 도에서 동작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온도를 가하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전기 동작별 이제 여러 가지 기능 테스트를 수행을 해본 다음에 얘네들이 거기에 잘 따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속도라는 거는 저희가 반도체를 표현을 할 때 전기의 속도를 저희가 헤르츠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CPU나 AP 같은 거를 저희 구매하게 되면은
몇 헤르츠이다, 몇 헤르츠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객사가 요구하는 속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요구하는 속도에 부합한 제품이 만들어졌는가를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들이 다 끝났는데 거기에 다 부합하게 되면 이 반도체 패키지가 신뢰성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신뢰성이 확보가 됐으면은 양품인 반도체 패키지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객사에 출하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에 출하를 하는 방식이 이제 테이프 앤 릴이라는 방식으로 출하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영화 필름처럼 감겨서 출하가 되고요. 이러한 영화 필름처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러한 이제 뭐 필름 같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다 패키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실장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뭐 비닐로 만들어진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런 보호를 소재를 포장을, 패킹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감아서 고객사에 출하를 하게 되면 고객사도 똑같이 받아서 이 감아진 상태에서 위에 쪽을 따면서 하나하나 칩들을 얘네들을 이제 저희가 픽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고객사에서도 이렇게 테이프 앤 릴 방식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받게 되면은 자동화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테이프 앤 릴 방식으로 제품이 포장이 되고 또 출하가 되고 고객사가 사용을 한다. 그리고 어드밴스 패키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셔널 패키지 제품에서도 저희가 이제 메모리 제품에 사용이 되는 이종 집접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MMC, 멀티미디어 카드 방식이라는 게 또 존재해요. 저희가 그냥 와이어 본딩 제품에 뭐 낸드, 뭐 메모리 제품, 뭐 디램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낸드에다가 저희가 옆에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이제 비메모리 제품을 비메모리는 거의 플립칩으로 만들어지지만 얘는 복잡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와이어 본딩으로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패키징을 하는 것을 저희가 멀티미디어 카드 방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라는 거를 달아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얘가 데이터 관리와 칩간 통신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이제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징에서도 사실은 이종 집접을 하고는 있었지만 하지만 고성능의 이종 집접은 이제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멀티미디어 카드 방식에서는 컨트롤러와 낸드를 한꺼번에 패키징을 와이어 본딩으로 똑같은 패키지 안에 함으로써 성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멀티칩 패키지라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 멀티칩 패키지도 사실은 메모리 제품이에요. 그래서 낸드와 컨트롤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저희가 멀티미디어 카드라고 했으면 이제는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D램까지 한꺼번에 섞어주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습을 살펴보면은 약간 고인돌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뭐 낸드와 D램과 컨트롤러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로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된 경우, 세 가지를 섞은 경우를 저희가 멀티 칩 패키지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세 종류의 지금 이종 직접이 들어간 뭐 와이어 본딩 타입의 컨벤셔널 패키지입니다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MMC, 멀티미디어 카드와 MCP, 멀티칩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와이어 본딩에서 봤었던 스페이서 이제 더미 칩을 또 활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스페이서 칩을 활용을 함으로써 컨트롤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낸드 아래쪽에다 마련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삼성전자의 제품인데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뭐 패키지 회사에서는 이러한 제품 구조에 대한 저희가 또 특허를 걸 수가 있거든요. 제품 구조를 어떻게 함으로써 속도를 높이고 또 다른 애들을 한꺼번에 패키징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각 회사들이 제품 구조에 대한 특허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패키지 온 패키지라는 구조인데요. 앞서서 봤었던 MCP와 MMC가 와이어 본딩을 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패키지 온 패키지 공정은 실제로 AP, 그러니까 저희가 모바일에 활용하는 실제 가장 중요한 이제 중앙 처리 장치인 AP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정이고요. 이 POP라는 거는 메모리와 그리고 이제 더 고성능의 어떤 플랩칩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정 방식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에서는 이 POP라는 방식을 쓰고 있고, 뭐 다른 회사들도 당연히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 POP라는 방식을 써도 이미 프리미엄급 AP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굳이 뭐 이렇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드밴스 패키징으로 만들어서 하단에 플립칩 제품을 좀 더 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인터포저라는 걸 통해서 위아래를 연결해 주는데 굳이 인터포저를 없애고 뭐 AP 쪽에다 TSP를 뚫어가지고 위쪽에 메모리를 연결을 하는 방식의 뭐 TSMC에서 쓰고 있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저희의 스마트폰을 동작시킬 수 있는 AP 수준은 당연히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 온 패키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컨벤셔널 패키징의 점유율이 엄청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컨벤셔널 패키지에서 와이어 본딩과 이제 플립칩 패키지를 결합하기 위한 공정으로 이 POP가 진행이 되고요. 이 POP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CB로 만들어진 인터포저라는 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단의 플립칩 제품을 살펴보면은 플립칩 제품의 페이스 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패턴면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는 실리콘 면이 존재하면 정기적인 인출 통로, 연결 통로가 없어요. 그러면 이 패턴면이 아래쪽으로 나와서 위쪽에 메모리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층이 필요하고요. 그 층을 저희가 인터포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인터포저를 결합을 하는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포저의 하단에 이렇게 구리 기둥을 만들거나 아니면 숄더 볼을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EMC 공정, 즉 몰딩 공정까지 끝난 하단의 플립칩 패키지에 저희가 드릴을 통해서 EMC를 뚫어주고 그 다음에 숄더 볼들을 심어준 다음에 위아래를 이제 접합을 하는 방식. 물론 여기서도 당연히 플럭스와 리플로우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인터포저를 블락해주는 그러한 공정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PCB 인터포저 패드에 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리 제품을 가지고 와서 또 플럭스를 바른 다음에 리플로우를 진행을 함으로써 이 POP 공정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살펴본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의 이제 후반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